오히려 마음은 남 탓하고 끝내는 게 조금 더 편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탓하면 진짜 힘들어져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 탓하면 내가 바뀌면 되는데 바뀔 자신이 없거든요.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연을 적으실 때부터 이미 그 사연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이유가 이런 나를 누군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나조차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너무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쭉 얘기하셨고, 마지막에도 역시 나도 나를 이해해보고 싶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걸까? 이런 성격으로 앞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걸까? 그냥 내 모습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자기 감정은 100% 타당하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수용해라.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사연 주신 분 같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 달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되냐? 나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정말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이런 내 성격을 그대로 수용해도 되냐, 인정해도 되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주시고, 또 실제로 상담할 때도 디테일한 내용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요.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 다 다른 건데 내가 타고난 기질, 그 다음에 자라면서 형성된 성격, 이걸 내가 못 받아주겠는 그거. 그래서 위축되고 관계를 피하고 나를 숨기고 하는 방식으로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회피성과 관련된 성격으로 또 굳어지는 거고. 하지만 그건 결과고 그 이면에 나 자신을 내가 못 받아주겠는, 내가 너무 싫은 그게 있는 거고, 또 그 이면에는 감정이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본인의 감정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굉장히 섬세한 분이시고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섬세한 감각과 감정을 타고나셨을 것 같고, 근데 부모님은 내가 의지할 만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동생하고 더 가깝게 지내려고 여러 노력을 하다가 또 상처받는 그런 방식이지만, 부모님은 나의 이런 면, 삐진다라고 표현하신 이런 면을 너무너무 싫어한 느낌을 많이 받은 거고, 그게 그냥 싫어한 것뿐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쉽게 말하면 망신을 준 거죠. 그러면 더 상처받고, 친척들 앞에서도 그랬고 친구 앞에서, 친구 엄마 앞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면, 섬세한 분은 당연히 삐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심하다라는 그 용어 자체가 뭔가가 열등한 것처럼 인식되는 뉘앙스가 있지만,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대범한 사람은 훌륭한 거냐?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무디인 사람이 대범하다라는 잘못된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큰 코가 다치는 경우들도 많고요. 보통은 사연을 다룰 때 여쭤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쓰셨죠. 관계가 어땠는지. 깊이 있는 관계를 소수로 맺다가 또 이제 상처받아서 끊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동생하고 더 친밀한 관계 유대감을 자꾸 맺으려고 노력하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흔해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대인관계를 내가 끊다 보면 결국엔 가족만 남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부모님보다는 동생하고 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역시 또 동생하고도 끊게 되는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거고, 1년 정도. 그러다가 또 다시 노력을 하게 되고, 계속 그 반복인 거죠. 근데 아마도 동생은 사연만 봐도 본인하고는 성향이 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딪히는 거고, 대화할 때 카톡 보는 것도 하나의 예고.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내가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틀린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굳어진 거죠. 사연에도 나왔죠, 처음부터. 예전에는 이게 다 남 탓하다가 점점 화살이 나로 돌아온 거죠. 내가 이상한가 하고. 오히려 마음은 남 탓하고 끝내는 게 조금 더 편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탓하면 진짜 힘들어져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 탓하면 내가 바뀌면 되는데 바뀔 자신이 없거든요.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피아노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기계발서 보면서 더 힘든 경험을 하셨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거 보면 너무 짜증난다. 다 아는데 마음처럼 안 되는데. 그쵸.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계발서가 독이 된다고.
왜냐면은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나 뭐 유튜브 영상이나 어쨌든 자기계발, 뭐 동기부여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대부분 자기 검열을 하게 하거든요. 이 기준을 높게 잡게 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검열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채찍질해서 뭔가 성장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요구하거든요. 그게 틀렸다라고 하기까지는 무리가 있지만 무딘 분들한테는 그게 통해요. 근데 섬세한 분들한테는 독이 돼요. 근데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식으로 자녀를 대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죠. 아연님이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항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람은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고요. 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팁은 모든 걸 다 한 후에 제일 끝에 해야지 효과적이고, 사실 모든 걸 다 하면 팁을 안 해도 이미 자연스럽게 되고, 자기 검열을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뭔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는, 뭐 내 기준치를 낮추고 기준을 낮추고 뭐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미 시작부터 내가 나를 검열하는 게 시작이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연에서도 이제 많이 드러났는데, 내가 삐지는 것 자체는 감정이 크고 섬세하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뭐냐면은, 삐지는 감정을 내가 인식하거든요, 그 순간에. 근데 그 감정에 내가 압도되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돼요. 삐지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 삐지는 감정에 내가 압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표현하셨듯이 멈추는 거예요. 감정에 압도되면 생각이 멈추고 당황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이 멈춰요. 그러다 보면은 더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행동적인 반응을 내가 그러니까 뭐 자기계발서 보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되고 이렇게 외우고 스킬을 익혀서 될 게 아니라, 그때 내 감정에 내가 압도되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내가 압도되는 이유는 그런 감정을 내가 처리하는 법을 익히지 못해서고, 항상 핵심은 감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심플할 수 없어요. 내가 삐지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삐지는 나를 싫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삐지는 거는 굉장히 나쁜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는 인식이 내 안에 있는 거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삐지는 내 감정을 수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거라는 생각,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게 나도 모르게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근데 나는 삐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감정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면 안 된다 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커져요. 제가 많이 영상에서 다뤘지만 사회 불안도 마찬가지고 회피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색하다, 초면에서 어색하다, 부끄럽다, 뭔가 떨린다, 얼굴 빨개진다, 떤다,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떨린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감정은 내가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억누르면 커져요. 그래서 내가 압도당해요. 얼음이 되죠. 김미라님 말씀처럼. 감정 자체보단 감정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연 주신 분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